방송에서 소개됐던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스토리 말씀드리고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건들과 사법적 쟁점까지 알려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는 여성과 내연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그냥 엔조이가 아니라 애절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너와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괜찮아 라는 그런 애절한 말을 서로 합니다. 아내의 친구가 우연히 남편과 내연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아내도 이 소식을 들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혼을 하면 내 삶도 또 아이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만 참고 모른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수 있게 더 잘해줍니다. 한약도 지어주고요.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도시락도 싸갑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질 않아요. 외박하기 일쑤고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심지어 상간녀를 만나느라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모른 척합니다. 잘해주는 단계가 이제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상간녀를 만나서 위치를 보여주고 약간의 경고를 합니다. 딸 피아노 선생이 그만둬서 피아노 과외를 부탁한다 이런 구실로 이 상간녀를 만나서 처와 상간녀의 위치 차이를 보여주고 너 계속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어떤 소프트한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알아차린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어. 그 여자는 틀림없이 이혼 청구할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계속 모른 척을 해요. 나중에 남편은 심지어 집에서 막 상간녀랑 전화하면서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내는 꾹 참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모른 척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가 계속 모른 척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를 난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꼭 이혼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상간녀를 만나서 그 집안을 막 난장판을 피웁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흔들림 없이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히려 상간녀는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내가 다 기르게 해주고 집, 레스토랑 이런 거 다 나한테 주면 너의 전 재산을 나한테 주면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입장은 이거예요. 결혼해서 시어머니 부양만 5년을 했어. 병수발만 5년을 했고 아이들 홀로 다 키웠어.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시켜 놓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꼴 난 볼 수 없어. 모든 재산 다 내놔. 남편은 그것 좀 응하기가 어렵죠. 근데 상간녀한테 얘기하니까 상간녀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주고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꼴 보기 싫지만 애절한 사랑입니다. 남편은 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재산을 모두 아내 명의로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해 주질 않아요. 이제 두 사람이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아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이어지는 꼴은 볼 수가 없다. 그 아이가 남편의 제대로 된 자식이 되는 건 볼 수 없다. 사생활을 만들겠다. 이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이혼 반대가 45.8%, 이혼 찬성이 54.2%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내가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뭐 좀 애매하긴 해요.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의견들을 보면 이혼 찬성의 경우에도 남자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면 버티지 말고 그냥 이혼을 해줘라. 버티는 건 남편한테도 문제겠지만 아내 너에게도 문제다. 너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드릴 말씀은요. 이혼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죠. 사랑과 전쟁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사가 뭘까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제가 볼 때는 사랑과 전쟁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사가 이건 것 같아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혼을 안 해준다는 소리죠. 그런데 흔히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으면 사실 이혼을 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라는 큰 법의 두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말씀 이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순전히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두 사람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설령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입장이고,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하급심 판결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흔히 그 유명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도 명백한 유책 배우자잖아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도 이제 반소를 하면서 이제 협의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이혼을 안 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애초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금지된 이유가 축출이혼,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을 축출하고 첩이나 뭐 다른 여자와 살게 되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나 자식들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유책주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하급심 판결을 보면 뭐가 있냐면, 설령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꾸준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재산을 주면 이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산을 줬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혹시 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은 이 이혼을 하겠다는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합의라면 꼭 5대5로 안 해도 돼요. 재산을 다 주고 그 조건으로 이혼한다, 이걸로 재산 분할 합의를 해서 협의 이혼이 됐다, 이러면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고 이 계약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재산을 주면 이혼을 하겠다, 내가 재산을 주면 너는 이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민법상 반사회 질서에 인한 법률 행위로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줬으니까 너는 이혼해야만 해,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재산을 준 것 자체도 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혼 청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부정행위를 일단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다시 안 하면 오케이, 용서를 해주고 이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그 다음부터 저지르지 않아. 그런데 이때 무너진 신뢰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면서 부부관계가 점점 균열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거는 간통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라고 하거든요.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생각할 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면 언제든 이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를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용서를 했거나 아니면 사전 동의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 그러니까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이게 갈등의 소지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서 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부부관계가 이 이유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파탄을 이유로, 그래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걸 토대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냐 아니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이혼이 되느냐 안 되냐부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거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 각서, 뭐 부정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오는 사안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번 저지른 걸 내가 알게 된 건 6개월이 넘었어. 그리고 용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나갔어. 그런데 이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언제부터 6개월로 잡아야 되느냐? 최초부터 6개월로 잡느냐? 아니면 계속된 게 끝날 시점을 6개월로 잡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되는 경우라면 이 계속되는 지점, 마지막 지점을 기준으로 6개월을 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알았는데 그 뒤로부터 계속 그냥 묵인을 했다면 이게 용서 아니냐라는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기간 측면에서는 계속되고 있다면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그리고 2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건은 이혼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게 분명하고,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서라거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기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조건으로 돈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명의를 뭐 아내 명의로 돌려놨든 안 돌려놨든 간에 재산 분할로 남자가 일부 재산을 거의 한 반 이상 혹은 반 가까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용서해주지 않기 위해서 오기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아내, 이 경우에 이혼 찬성인지 이혼 반대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